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요 34명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에 침몰했다고 AP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다수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피해 여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승차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택시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타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플랫폼 산업 간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죠. 오늘은 타다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시간에 말이죠.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국철이 이사장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타다라는 그 서비스가 회사 택시를 인수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지 왜 자꾸 공짜 면허를 노려가지고 산업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느냐 이런 유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타다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회원사이긴 합니다만은. 스타트업 전체의 입장을 그러니까 반영해서 승차 공유 서비스의 입장이에요. 네네. 예. 모빌리티 서비스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질문은 이제 타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타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 개인 택시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건데. 그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해서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죠. 예. 예, 그 부분인데 이게 그 일반적인 택시하고는 이제 그 근거도 다르고 좀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행이 많다든지 아니면 짐이 많다든지 미리 예약해서 대절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택시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택시를 타려다가 타다를 타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서비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이동 수단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렌터카를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려다가 그 타다를 탄다고 해서 예를 들어 택시를 타려다 버스를 탄다고 해서 버스가 택시 산업의 이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듯이 좀 다른 서비스를 상정하고 타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이지 택시의 고유 서비스는 아닙니다. 택시의 고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가는 게 이제 택시의 고유 서비스고 택시 앱 호출도 결국 ICT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인 거고 그러니까 타다 같은 경우에도 렌터카 서비스를 ICT 기술이 결합되다 보니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게 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택시업계의 주장은 이렇게 들어보면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행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이 운수법상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가 위법하다고 지금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이 여객운수사업법을 보면은 크게 이제 택시 운송사업, 버스 운송사업, 그다음에 차량 대여, 렌터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여는 일반적으로 기사를 알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행위를 못한다는 거죠. 영업행위가 아니라 기사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도 영업은 당연히 해야죠. 차를 빌려주게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영업행위라는 게 승객 태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사를 함께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그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도 있고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 때 또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 편의 그리고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 등을 위해서 법으로 이제 그 허용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네. 택시가 하면 되는 건데 네네. 왜 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잉 공급인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느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택시 과잉 공급 문제는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수십 년간 누적된 택시 산업 자체의 문제이고요. 네네. 예, 그 타다가 진입을 해서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거는 좀 이게 근거가 없거나 좀 그 과장된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택시 업계가 과잉 공급으로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이 이유가 근데 그 과잉 공급 상태인데도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은 택시 잡기 힘들다 그러고 네네. 예, 서비스 퀄리티는 낮다. 가격 대비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모순된 하거든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공급 과잉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서비스가 올라가고 예, 서비스가 올라가거나 가격 경쟁이 벌어져서 네네. 일부 공급자가 탈락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택시 시장은 이게 정부가 면허를 통해서 전체 수량을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네네. 이 면허의 총량이라는 것이 수십 년째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88 올림픽 전후에서 택시를 많이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년 가까이 신규 면허가 거의 전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분들, 개인 택시기사가 특히 노령화돼 있다고 하는 게 아하. 서울 택시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분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 택시도 더 이상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고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택시 면허의 특성상 이게 다른 면허랑은 다르게 그 지금 매매도 허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라는 것도 또 가격이나 이런 것도 규제가 있으니까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산업 전체가 변화를 하면서 이제 택시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단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택시 산업이 위기다. 그 택시 면허 가격이라는 거는 신규 면허가 발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받고 내준 게 아니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기존 면허를 사서 택시를 하자. 예. 그래서 이게 그 많이 오른 경우에는 뭐 8천만 원 1억까지 됐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타다가 없다고 해서 그 택시 면허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택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돈을 주고 택시를 사서 택시 운전을 한다고 보면 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과 앞으로 이제 기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택시 산업이 잘 될 거냐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택시 산업이 못 미쳐서 외국 나가 보면은 승차공이나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불편하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외국의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택시 산업이 지금 형태대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몰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외면하고 타다가 없어지면 택시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낙후가 됐는데 재개발 허가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이 좀 지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뭐 좀 그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이 같은 그 생존권 위협이라든가 이런 주장 말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타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택시로 활용한 상생 서비스를 고민하고 실제 선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뭐 승차공이라든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허용을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버 택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게 지난번 이제 사회적 대타협에도 그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소위 플랫폼 택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타다 같은 경우는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100명 넘는 기사를 이제 주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인데요. 모집해서 이제 서비스를 막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택시 조합분들 또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집에까지 몰려가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실력 행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다뿐만 아니라 뭐 벅시라든지 또 반반 택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택시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택시 업계가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일부 기사들은 동참을 하십니다만은 네네. 또 찬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또 주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허용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예.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시 업계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이 상생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면 일단 반대하고 보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여서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상생 모델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 모델의 활성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서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권을 주고 있는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택시 산업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영역이기 네네. 때문에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가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네네.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라라고 예.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ICT 기술로 그런 이제 규제가 목적했던 바를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같이 예. 그런 상생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해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네네. 좀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최근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를 보면요. 유력 언론들이 지적한 것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지금 자생력을 갖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 자본 유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들은 고사하는 이런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이 네네. 좀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이제 1등 사업자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예, 특성이 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떤 서비스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는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으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자본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대기업들이 진입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네네.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을 용인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일종의 계획된 적자라고 네네. 보는 거고요. 계획된 적자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택시 산업을 대체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근본적인 지금 변화를 겪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택시 서비스, 버스 서비스, 렌터카 서비스가 네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빅데이터 이런 게 오면서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 예. 그리고 자동차가 도시에 진입하면 이 차량의 AI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관제 시스템이 개별 차량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시대에 누가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냐. 예. 그럼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시대에 누가 제일 앞서 있냐에 네. 우버나 구글이나 예. 이제 테슬라 같은 데 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갈등에 발묶여 있지 말고 미래를 좀 봐야 한다는 그러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